보건소나 접종센터에 남은 백신을 맞을 수 없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9일 하루 충남에서는 접종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아 남은 백신에 대한 접종 문의가 40여 건 접수됐습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화폐 발행액이 7천억 원을 넘어서며 3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1조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 상당량이 농축협에 몰리고 있다며 사용 제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지역 주민들은 사용 확대를 바라고 있는데 요구가 엇갈리는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15년 사이 1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피해 아동 10명 중 8명은 원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9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2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천안 5명, 부여 4명, 아산 3명입니다. 특히 부여에서는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지역 노인복지센터 관련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전체 누적 확진자는 모두 3,033명으로 늘었습니다. 29일 기준 충남도 내 백신 접종률은 1차 50.4%, 2차가 3.7%입니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 신고는 29일 20건이 접수돼 누적 742건으로 늘었습니다. 충남도가 화이자 백신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1차 접종을 보류하고 2차 접종에 집중합니다. 도는 29일 시군보건소에 신규 접종을 자제하고 기존 접종자에 대한 2차 접종에 주력하라는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충남에서는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 7만 7천여 명 가운데 6만 6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치고 2차 접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가 확보한 화이자 백신은 3만 명분으로 접종분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백신 접종 속도가 올라가면서 수급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당분간 2차 접종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나 접종센터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 불이행으로 남은 백신을 맞을 수 없느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하루 충남 15개 시군에 접종자가 나타나지 않아 남은 백신 접종에 대한 문의 전화가 40여 건 접수됐습니다. 충남도의 경우 백신 접종 예약이 취소되면 대체 접종자를 섭외하거나 접종 일자를 연기하고 있는데요. 이마저 여의치 않으면 보건소 대응 요원이나 접종센터 상주 봉사자 등을 우선해 예비 명단을 올려 접수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일부 국가가 백신 접종자에게 관광을 허용한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백신을 먼저 맞을 수 있냐는 문의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발행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 15개 시군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는 7천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네, 오늘 뉴스에서는 이와 관련한 소식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 지역화폐 발행 현황과 경제 파급 효과를 김단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충남 15개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액은 7,300억 원. 이 가운데 7,100억 원이 판매됐고 5,500억 원이 실제 소비돼 환전됐습니다. 발행 규모로만 따지면 전년보다 15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역별 발행액은 천안시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부여와 아산, 서산이 700억 원대를 기록했고 계룡이 139억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안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밖으로는 지역 자본의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 사용하는 상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처음에는 지역 화폐에 대해서 거부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정착이 돼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어떤 시청과의 대화가 많다 보니까 지역 화폐를 쓴으로 인해서 우리한테도 좋고 모든 소비자한테도 이익이 가는 부분이 실제로 지역화폐 가맹점 10곳 중 9곳은 매출 증가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연구원이 지난해 10월 가맹점 6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92%가 가맹 직후 매출이 늘어났다고 답했습니다. 지역화폐를 취급한 이후 월 평균 이익 증가액은 22만 9천 원입니다.
충남도는 지역 화폐로 인한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3조 509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 방지가 7천억 원이며 생산 유발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수천억 원으로 상당했습니다. 또 5천 명 이상의 고용을 유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지역화폐 발행 목표액을 1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배달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거나 봉사와 기부 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등 이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각 지자체마다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역화폐 부정 유통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네, 이렇게 경제 효과가 숫자로 나타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 상당량이 농협과 축협에 몰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지역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농축협 마트에서는 이 지역 화폐를 쓸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상반된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태안 시내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조병석 씨. 걸어서 1, 2분 거리에 있는 농협마트에서 태안사랑 상품권을 받고 있어 불만입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는 지역화폐의 발행 취지와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대형 매장 쪽으로 이게 태안사랑 상품권이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상생 협력 차원에서 그런 소상공인 위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사용이 거기 좀 제한이 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안뿐 아니라 충남 대부분 시군은 농축협마트가 지역화폐 가맹점이 되는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법적으로 대형마트에 속하지 않고 지역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서산의 경우 지역화폐의 20% 이상이 농축협마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로마트에서 22%, 또 일반 소상공인업소에서 78%가 소비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로마트를 사용 제한할 경우에는 상품권 구매율이나 또 이용률 저조가 또 우려가 되고 있고요. 반면 당진시는 농축협마트에서의 지역화폐 사용을 막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읍면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런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내와 떨어져 농축협마트를 제외하면 마땅한 사용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주변에서 다양한 생필품과 식료품을 한 번에 살 수 있는 곳은 이 마트가 유일합니다. 더욱이 농어민수당 등 각종 정책수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불편이 커졌다고 말합니다. 시에서 나눠주는 건데 그거를 못 쓰게 하면 안 되죠. 어디선든지 다 해야 된다. 제한이 풀리면 농축협 쏠림 현상이 더 커질 거라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현재 당진사랑 상품권의 17% 정도는 농협이 운영하는 농자재 마트와 주유소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상공인 상생과 주민 편의를 모두 만족하기 위해선 일률적인 제한보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차이를 두는 등 세밀한 정책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밤사이 불어닥친 강풍에 충남에서 3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충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충남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비닐하우스가 날아가는 등 36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과 대전, 세종에는 30일 오전 2시를 기해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가 오전 4시에 해제됐습니다. 최대 순간 초속 20m를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기도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당진시와 태안군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법안 통과를 위해 나섰습니다. 두 지자체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전달했습니다. 서한문에는 전력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민들은 건강권과 환경권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며 세율 인상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화력발전 세율은 1kW시당 0.3원으로 원자력 세율의 30% 수준입니다. 양부모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힘없이 쓰러진 정인이. 당시 아이는 고작 생후 16개월, 만 1살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온 국민은 크게 분노했고 또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정인이 이후에도 많은 아이들이 학대로 쓰러졌습니다. 인천의 모텔에서
대전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뉴스는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2003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약 2,900건이었습니다. 하지만 15년 후인 2018년에는 약 24,600건으로 1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연령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39.7%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0세부터 3세도 10.3%, 4세부터 9세도 11.1%나 됐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별로는 정서학대와 신체학대 등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이상을 한꺼번에 자행한 중복학대가 그 무엇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럼 피해 아동과 학대자의 관계도 통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76.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대리 양육자가 15.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이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간 사례가 82%에 달한다는 겁니다. 피해 아동의 10명 중 7명이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그 피해 아동의 10명 중 8명이 상처를 준 부모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공적 개입보다는 민간에 중심적으로 아동보호 체계가 유지되고 아동을 훈육과 양육의 대상으로 보고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한 시선도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중심 체계가 계속되면서 공공보호 체계가 구축되지 못했고 지방자치단체 인력 부족이 아동을 하나하나 살피기 어려웠던 이유이자 피해 아동들이 원가족이 계속 보호하게 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2019년에 발표한 2018년도 아동학대 통계 현황입니다. 2020년 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민간에서 담당했던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이제는 지자체에서 도맡고 있습니다. 이 아동학대를 근절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열망이 높아지고 또 정부가 직접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모양새인데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자신을 때리는 자들의 손을 피해 불 꺼진 방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아이들을 안아줘야 하지 않을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강으로 투신한 남성이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30일 오전 7시 50분쯤 부여군 부여우 백제교에서 사람이 금강으로 투신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구조대는 강변에서 약 120m 떨어진 곳에서 남성을 발견했고 수영으로 접근해 구조에 나섰습니다. 남성은 의식이 뚜렷한 상태였으며 체온이 떨어져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홍성군과 청운대학교, 롯데백화점이 상생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김석환 홍성군수와 이우종 청운대 총장, 김재범 롯데백화점 점장은 30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5월 6일까지 롯데백화점 서울 잠실점 식품관에서 한우와 한돈, 김과 바다송어 등 30여 종의 홍성 농수특산물 특별 판매점이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세 기관은 지역 우수인재 교류와 학술 정보 공유,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맹정우 서산시장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대산공단 입주 기업들을 에둘러 비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인즉 지난해 대산공단 협의회가 약속한 사회공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맹 시장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 간부 회의에서 협의회와 맺은 동반성장 협약 이행이 늦춰지고 있다며 약속한 기업들에 실망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맹 시장은 관련 부서들이 적극적인 협약 이행을 위해 다시 한 번 고삐를 당겨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24일 협의회와 공동으로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 성장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선도사업으로 2023년까지 대산읍에 복합문화센터와 종합운동장,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며 총 사업비는 427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그러나 협의회 내부의 분담금 조정 문제로 사업 추진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선도사업이 2023년 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분담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로선 분담금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만큼 자발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율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산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사회공헌 사업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는 명확하다. 기본 회비의 매출 대비 얼마를 내놓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분담금과 재원 마련에 대한 각사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고지서처럼 명확하게 지출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닌 만큼 적게 내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교육청과 당진시가 30일 충남 마을교육 공동체 정책 추진을 위한 당진 행복교육지구 2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진 행복교육지구는 충남교육청과 당진시가 지역 기반 혁신 미래 교육을 확산하고 마을 중심 교육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1기 협약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 2월까지 진행됐으며 이번 2기 협약은 앞으로 5년 동안 이어집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마을 교육 공동체 형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서산시는 조례를 개정해 충남도가 한 달에 한 번 4만 원에서 5만 원씩 지원하던 교통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 지역 만 9세에서 18세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은 1년에 최대 20만 원의 교통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2차례 이상 참여를 해야 하는데요. 충남에서 시, 군이 자체적으로 교통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양군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한시적으로 생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2019년에서 2020년 대비 현재 소득이 감소한 가구로 한 가구당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긴급 복지 대상자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되지만 소규모 농가 경영 지원 바우처를 받는 가구가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차액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청양군이 코로나19로 열흘 이상 급식을 중단한 초중고 학생 가정에 3만 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분 등교 학생 250여 명인데요. 이들에게는 잔류 농약 검사를 통과한 청양산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배송됩니다. 꾸러미에는 잡곡류와 방울토마토, 애호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양군은 다음 달 안에 농산물 꾸러미 보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태안군이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영세 고령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농협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태안군은 태안 농협과 함께 농촌 인력 중개센터 현판식을 갖고 인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농촌 인력 중개센터는 농가의 전문 인력을 중개하는 인력 지원반과 65세 이상 고령 농가 또는 소규모 농가의 파종 등을 지원하는 농기계 지원반을 운영합니다. 태안군은 농촌 인력 중개센터 사업비의 70%인 3억 9천여만 원을 지원해 일손 부족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자율주행 이양기와 농업용 드론 등 벼 이양 직파 신기술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자율주행 이양기는 작업자 조작 없이 이양기가 스스로 주행하며 모내기를 하는 신기술입니다.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기존의 이양기와는 달리 작업자 1명이 이양과 모판 운반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데요. 한편 드론 직파는 벽실을 논에 직접 뿌리는 방식으로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15억 원을 들여 전통시장에 조성한 청년몰이 1년 만에 텅텅 비어버렸다고 합니다. 청년 창업자를 유치해 임대료 1년치를 지원했지만 점포의 절반은 문을 닫을 만큼 실패를 한 건데요. 네, 중년몰로 변질된 청년몰. 더 이상은 혈세 낭비가 없도록 우리 시민들 스스로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